안녕하세요. 코모코 한의원 원장 문상우입니다. 코무록은 한자로 비용 혹은 비용종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나잘 폴립 혹은 MP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상병명을 비강의 폴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무록은 우리 코 안에 생기는 작은 무록인데요. 혹이 있고 그 혹 안에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코 안에 생기는 작은 종양인데요. 종양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십니다. 종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성 종양이 있고 또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은 말 그대로 암이라는 뜻이고요. 양성은 비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코무록은 대부분 양성입니다. 하버드 의대 홈페이지에서나 존스 홉킨스 의대 홈페이지에서도 nasal polyp is benign, non-cancerous tumo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나인은 양성이라는 뜻입니다. non-cancerous도 캔서가 이제 암이니까 앞에 non이 붙으면 B죠. 아니라는 뜻이니까 비암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대 홈페이지에서나 각종 논문에서도 비암이라고 비암성, 양성 종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약 3%에서는 악성일 수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코 안에서 생기는 종양인데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니까 치료를 잘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불분명하지만 부비동의 만성염증과 비염과 축농증 그리고 천식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폴립은 코 안의 점막에 염증이 있는 조직에서 자라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염증은 알레르기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무록에 의해서 축농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축농증으로 인해서 또 무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비인후과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코무록의 후발대에는 보이는 두 가지인데요. 사골동이라는 곳과 또 상악동이라는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골동이 생겨서 상비갑계, 중비갑계를 지나서 코 안으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대롱대롱 호박처럼 생겼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포도알처럼 송이송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큰 무록이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서 비강을 전체적으로 막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에서도 코무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코무록이 비강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코막힘이 제일 흔한 증상입니다. 코막힘이 심해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봤더니 무록이 있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루트인 거죠. 그리고 코막힘뿐만 아니라 비염과 축농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끈적한 콧물과 또는 수양성 콧물, 물처럼 줄줄 흐르는 콧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콧물들이 앞으로 배출이 되면 좋겠지만 또 뒤로 넘어가서 후비루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후비루가 되면 우리 목을 자극을 해서 기침도 나오고, 그리고 후비루로 된 가래가 되어서 또 뱉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후각 저하나 또 후각 상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냄새를 맡게 되는 세포인 후각 상피세포는 우리 코의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무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위쪽 공간을 막아서 냄새 입자가 들어가도 후각 세포를 만나지 못해서 후각 상실이나 후각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구강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입을 벌려서 호흡을 하게 되면요, 두통이 항상 올 수도 있고 또 피로감이 항상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코로는 호흡을 하고 또 입으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순리잖아요. 하지만 그게 뒤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 음식을 먹고 입으로 숨을 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순리에 어긋난 것이잖아요.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면 여과 없이 또 차가운 공기가 입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력이 낮아지고 또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코무록을 발견하셨다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치료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냅두면 스스로 잘 안 없어지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대로 놔두면 사이즈가 점점 더 커져서 코막힘이 더 심해지고 각종 증상들을 더 많이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병원에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의원에서 비수술로 한방 적재술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무슨 코무록 치료를 하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코무록을 치료해 왔습니다. 코무록을 한의학적 용어로 비치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헌에서 비치, 즉 콧무럭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정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명나라 때 진실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안에 콧무럭의 적재술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프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콧무럭에는 신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Polyps neck nerve sensation 혹은 does not have any tissue sensation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감각 신경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polyps itself will not be painful 이라는 것은 폴립 그 자체로는 아프지 않다라고, 통증이 없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술을 하다 보면 통증은 거의 없지만 재채기가 나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벌써 끝났냐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간단하게 끝나는 시술입니다. 본인이 보이지 않는 그 코 안에 뭔가가 들어오니까 막연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내시경이 코뼈나 코살을 이렇게 건드리면 그런 느낌 정도는 있겠지만, 불편한 느낌은 있겠지만 크게 아프거나 하진 않습니다. 널브는 없지만 블러드 베셀은 있다라는 표현을 보시죠. 이 말은 혈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록에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무록을 제거하면 피가 나올 수도 있고, 무록이 감싸고 있던 물이 터져 나와서 삼출물이 또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10분 정도 한방 지혈 연고로 지혈을 하면 거의 다 멎습니다. 이렇게 출혈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제거를 못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 번 나눠서 제거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무록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저것 검색하시고 걱정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진료 받으셔서 코로 숨쉬는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